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1강에서는 이제 안산에 있는 고객께서 이제 미국 휴스턴으로 물건을 보낸다라는 걸 이제 알고 제가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안산에서는 왜 부산으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지, 왜냐면 안산 인천항이 있는데 인천항에서 미주 서비스가 되는데 왜 부산항으로 보내야 되는지 그때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인천에서 출발할 경우는 뭐 상해든 닝보든 또 거쳐야 돼서 5일 7일이라는 시간이 또 소요가 돼서 바로 이제 부산으로 간 거고, 또 휴스턴도 웨이트 제한 때문에 해상우님이 그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가는 게 훨씬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파나마의 그 웨이트 제한 수심 때문에 이제 미국 서안에서 이제 10줄 같은 철도를 이용해서 휴스턴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번 2강에서는 1강에서 좀 더 러프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2강에서는 오더 접수, 부킹, 서류 접수 총 9가지를 좀 더 세분하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더 접수 부분인데요. 제가 그 이메일 같은 것들을 실제 이제 시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해운 수출 오더 접수 화면이라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땡땡물산 홍길동입니다. 7월 29일 화물 픽업 진행 요청드립니다. 이 메일은요, 이 이메일은 안산의 화주분, 그러니까 땡땡물산 홍길동님이 물류사한테 오더 접수를 하는 거예요. 픽업 장소는 건물 하역장 1층입니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물류사한테. 어디서 물건을 픽업할지. 담당자는 강감찬 소장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화주한테 오더 접수를 받을 때는요, 그분은 이제 오퍼레이션, 사무실에서 업무 보시는 분이고, 실제 물류 운송사가 공장에 가서 화물을 픽업할 때는 현장 담당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 기사님이 어딘지 이렇게 연락하거나 뭐 이렇게 접촉사고나 아니면 컨테이너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연락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강감찬 소장으로 바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이제 20피트 2대, 40피트 2대, 이게 또 공장에 또 협소하면요, 그 공장에서 고객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요. 11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요청드립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냐면은 대부분 공장에서는 지게차로 컨테이너로 적입을 해요. 근데 컨테이너 4대가 똑같은 시간에 들어와 버리면 이거 뭐 지게차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게 힘드니까 30분 간격으로 이제 작업이 완료되면 하나 보내고, 또 이제 차량 들어오면 또 작업해서 보내고, 저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제조사나 무역회사로 혹시 가시면 물류회사 특히 이제 그 기사님들을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시간적인 어떤 인터벌을 주셔야 이제 서로 이제 뭐 작업 여건이나 작업 공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표시를 했네요. 16톤, 18톤. 이거는 휴스턴 그 파나마 운하 통해서 못 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물류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상 스케줄 및 컨테이너 정보 입고지 담당자 연락처 표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물건이 이제 29일 날 픽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통상 해상 스케줄은 그 이후에 있잖아요. 왜냐면 터미널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스케줄 달라, 또 컨테이너 정보. 이제 컨테이너 정보는 뭐냐면은 컨테이너 번호하고 실 번호. 실은 이제 컨테이너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최종 이제 그 잠금 장치를 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그 입고지, 이 컨테이너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그리고 연락처가 어딘지, 그런 것들을 달라고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이제 부킹으로 넘어갔습니다. 부킹은 이제 물류회사가 선박회사에게 부킹한다고 제가 이제 1강 때 이제 부킹에 대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화면 캡처를 한 거예요. 저 화면은 HMM의 화면 캡처인 거예요. 그래서 선사는 HMM인 거고, 구간은 이제 안산에 있는 홍길동 땡땡물산, 부산에서 휴스턴으로 물건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상 HMM 부킹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그 화물 출고일에 맞춘 그 선적 스케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킹을 해서 화주사한테 선박명,
그리고 항차, 출항일, 그리고 휴스턴 도착일, 이런 정보를 이제 고객사한테 안내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다 접수를 우리가 했죠. 화주사에, 땡땡물산 화주사에 오다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바로 우리는 이제 부킹을 해야 돼요. 부킹, 선사 부킹. 그래서 선사 부킹 물류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쇼핑 가제트라는 또 업계에 또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선사들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잡지가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10부 이상 구독을 해서 각 그 오퍼레이션 분들 그리고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각각 구독을 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최적의 스케줄을 고객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류가 또 중요한데요. 제가 1강에 이제 그 표시를 했었던 게 3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하고 이제 수출 신고 필증, 이제 수출 면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땡땡물산에서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커머셜 인보이스는 뭐 혹시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제품의 단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땡땡물산이 휴스톤에 뭐 ABC 코퍼레이션한테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20피트 2대, 40피트 2대에 대한 총 인보이스 밸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각각 2만 불씩이면 8만 불에 대한 커머셜 인보이스가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사님 패킹 리스트는 뭐예요? 패킹 리스트는 이 제품이 어떻게 포장이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톤 박스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롤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오각형으로 포장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제 그 안산 땡땡물산 그 홍길동 그분이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전자제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통상 이제 전자제품은 이제 카톤 박스에 되어 있는 거예요. 박스에. 그리고 정말 또 어떤 안전을 요하는 제품들은 그 카톤 박스 밖에 우든 패킹을 해요. 우든 패킹, 나무로 이렇게 패킹을 해서 이제 돼 있다라고 패킹 리스트 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패킹 리스트를 또 잘 보시면 왜 우리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그 많이 시키잖아요. 집으로 뭐 무슨 뭐 이렇게 그 다음날 전날 시키면 그 다음날 또 오고, 제가 상호를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가 택배 이런 거 받아보면 운송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제물류는 이제 선적서류, 선화증권, BL을 발행해요. 그래서 BL의 가장 기초 데이터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화물을 뭐 얼마 가격어치를 어떤 포장 형태로 보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출 면장은요, 우리나라 세관에서 오케이, 이거 수출해도 돼, 허가해 주는 거예요. 허가.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저도 이제 물류 경험이 뭐 20년 정도 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수출 면장을 발행하지 않고 화물이 선적이 돼버렸어요. 실수죠. 그러니까 물류회사에서도 수출 면장을 챙기지 못했고, 왜냐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선박회사도 뭐 바쁘다 보니까 물류회사에서 수출 면장을 못 받은 거예요. 뭐 그런 화물이 예를 들어 필리핀으로, 마닐라로 가버렸어요. 그럼 마닐라 입장에서는 그 수출 허가가 되지도 않은 화물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식 수입 절차를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마닐라로 갔던 화물이 다시 이제 선적지로 다시 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 별거 아니지만 인보이스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패킹 리스트 챙기셔야 되고, 반드시 수출 면장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상 물류회사에서 그 관세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땡땡물산에서 수출 면장을 직접 발급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게 좀 어려우면 그 물류사한테 수출 면장 좀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도 마찬가지로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도
물류사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또 이렇게 물류사가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양식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나가시는 분이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저런 서류나 이런 부분은 물류사에서 충분히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조금 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배차까지 하고 좀 이제 이 강은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차량 배차 요청하면은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캡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운송사는 ABC, 구간은 경기도 안산 땡땡물산에서 부산항까지, 그리고 이제 배차 요청은 담당자에게 이제 이메일로 하는 거예요. 정보 공유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물류에서는 절대 정보를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서 실시간으로 화물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 공유는 선사 부킹을 했던 정보, 그리고 화물 출하지 및 도화 작업 시간 정보를 공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메일을 볼까요? 안녕하세요. 땡땡땡 물류사 포워더가 되는 거예요. 을지문동입니다. 7월 29일 오전 11시 30분 간격으로 배차 시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황을 보면 물류사가 땡땡물산의 그런 정보를 이제 운송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써볼까요? 여기 이제 화주가 있잖아요. 화주가 있고 이제 물류사 포워더가 있어요. 포워더. 여기 이제 운송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 선박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화주와 포워더가 정보를 교환했잖아요. 그럼 이제 배차나 이런 내용들은 포워더하고 운송사하고 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사하고 선박회사는 부킹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부킹 넘버, 라인, POL이 선적지, POD가 양아지, 그런 정보들이 선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이제 화주한테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선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운송사에 똑같이 알려줘야 돼요. 그런 정보 공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입지는 부산 HMF 터미널 연락처 있고, 작업지 주소는 경기도 안산 땡땡물산 건물 하역장 1층. 그리고 담당자를 홍길동이라고 알려주면 안 돼요. 담당자를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강감찬 소장으로 알려줘서 이런 정보를 공유했을 때 온타임에 이제 다 문제없이 이제 화물이 픽업이 돼서 이제 선사하고 부킹한 스케줄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제가 오다 접수, 부킹, 서류 접수, 차량 배차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